네, 이번에는 식별자랑 식별자가 보이는 범위, 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영어로는 identifier가 됩니다. identifier. 식별자는 어떠한 데이터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름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변수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변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함수 이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 그런 것들을 identifier, 그래서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규칙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예로 들면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면 처음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이거 언더바랑 알파벳 대소문자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자가 나오고요. 언더바 또는 알파벳 대소문자가 처음 이름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자들은 언더바 또는 대소문자 또는 숫자들이 올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언더바가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고 알파벳 대소문자, 알파벳이 아니고 알파벳 대소문자, 이건 언더바입니다. 아래쪽에 밑줄이 있는 그러한 문자이죠.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자로는 숫자만 못 온다. 네, 그 규칙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는 매일 A라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변수 A라는 이름, 이거 A라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다른 문장에서 A라는 이름을 이용할 때 A가 뭐였지? 변수구나. 정수형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구나 라고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또 지난 시간에는 A라는 변수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중괄호 안에서는 중괄호 끝부분,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변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그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고, 그 중괄호 안에서, 이 블럭 안에서 B라는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 변수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그 범위가 변수에 대한 공간이 존재함과 동시에, 즉 정수를 담을 수 있는 B라는 변수는 중괄호 시작부터 이 중괄호 쌍의 끝부분까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도 이 중괄호 안에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B는 10하고 뒷부분에서 B라는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B는 선언되지 않았다 해서 undeclared라고 뜨죠. 네,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선언이 여기 블럭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효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바깥 블럭에서 A라는 이름을 지었으면은 안쪽 블럭에서도 A라는 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에다가 10을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A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용되는 A는 가장 가까운 A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범위, 가장 가까운 블록 내에서 만든 선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에 나오는 A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A는 인트형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변수랑 이 변수랑 다른 점은 이 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A랑 이 A는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지금 이 블록 내에서 지금 이용되는 A는 이 A에 대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었지만은 이 A는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밖에서 또 A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는 이 블럭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즉 블럭의 시작부터 끝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이 A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A는 같은 이 블럭에서 선언한 여기 이 부분의 A 공간, 이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는데 일단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확인드리기 위해서 이 A는 값을 0으로 그대로 둔 후에 이 A 값만 10으로 바꾸고 실행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를 출력한 값은 10이고 두 번째는 0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이 A는 이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의 값을 출력했을 땐 10이 나오고, 이 두 번째 프린트F로 A 출력한 거, 이 A는 이 공간의 A이기 때문에 0이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10, 0 이렇게 출력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름을 가린 효과가 되는 건데요. 이 블럭 안에서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 바깥 블럭에 이 A라는 이름을 가린 거죠. 이 블럭 내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중복되도록 만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A는 10이라고 썼을 때 이 A가 이 A인지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가 짧아서 그렇지만은 이 중괄호 안에 코드가 길다라고 하면은 이 블럭 안에서 A를 선언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먹고 이 바깥에 있는 A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A를 이용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중괄호 안에 가장 가까운 범위 안에 A가 있으면 실제 바깥에 A에다가 값을 넣고 싶지만은 가장 가까운 A에다 값을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괄호 이 블럭 안에서는 이 블럭 밖에 있는 A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럭 안에서 A라는 같은 식별자,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가려버린 거죠. 바깥에 있는 A의 이름을 가려버린 거죠. 이름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A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A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려지게 만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가리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가리게 만들면 오히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면은 이 블럭 안에서 이 B가 어떤 B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블럭 안에서 바깥 블럭에 있는 변수 이 A를 접근할 때 A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이 printf에서는 B의 변수 10 값이 출력이 되고, 이 printf에서는 A의 값인 9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두 개 다 변수 값을 읽고 쓰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읽고 쓰고를 할 수 있냐 없냐 변수에선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복되게 하면 안 좋다. 그리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왜 생뚱맞게 중괄호 안에 중괄호를 왜 넣냐, 이거 안 써도 되지 않냐, 안 쓰는 거랑 어차피 같지 않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냐, 이러한 경우죠. if문에서 블럭을 쓰는 경우, 이 경우가 블럭 안에 결국
뭐 블럭 안에 if문 안에 블럭이 있는 거지만은 블럭 안에 블럭이 있는 거죠. 그쵸? 중괄호 블럭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중괄호의 시작 부분에는 언제나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같게 하면은 블럭 밖에 변수의 이름을 가릴 수가 있고,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것 때문에 블럭 밖에 있는 변수에 다 읽고 쓰고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는 건지 코드가 길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B, A 쓰는 것, 이거는 식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가 어느 선언에서 무엇으로 선언됐는가에 따라서 이 B라는 이름의 정체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 B는 변수다. 인트형 정수값을 담는 변수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로서 쓰지만은, 네, 함수의 선언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물론 지금은 리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함수의 선언 부분이 있고, 선언 부분이 뭘 하는 건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선언 부분에서 함수의 이름, 이것도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변수의 이름과 짓는 규칙이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에 A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역시나 지금 이 경우는 이름 중복이 3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름이 3개나 중복이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밖에 있는, 그쵸? 이 블럭 밖에도 있죠. 이 선언은 이 블럭 밖에 있는 선언의 A.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A인데 이 A를 가리고 있는 이 블럭 안에서는 가려지죠. 물론 블럭 밖에서는 이 블럭 안에서 어떤 걸 선언했는지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블럭 밖에서는 함수 A를 인식하겠지만, A라고 쓰면은 이 블럭 안에서 A라고 선언한 변수 이름에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라고 쓰면은 이거는 함수의 이름의 A가 아니고 변수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이 A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블럭 안에서 만든 선언한 이 변수 A 이름이 또 이 A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 이름도 가리지만 이 이름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선 이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변수 A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A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A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오류가 뜨네요. A는 함수가 아니다. 만약에 이 밖에 A만을 지워보고 여기서 A의 호출 부분을 만들면, 물론 선언이 있으니까 함수의 정의도 있어야겠죠. 함수의 정의 부분도 실행 부분도 만들어 놓고 몸뚱아리 부분도 만들어 줬고, 그리고 여기서 함수 A를 A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보면 이거는 함수 A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A로 할 때 이 A도 함수 A에 해당하는 식별자인 A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로 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출력이 되었지만은 함수 A를 넘겼기 때문이죠. 나중에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좀 마지막 부분에서 좀 그렇고요. 그렇게 이름이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네, 함수의 선언 부분이 꼭 가장 어떤 블럭 밖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 부분은 블럭 안에도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블럭 안에 변수 A를 선언한 거랑 함수 A를 선언한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면은 A가 재선언되었다, 같은 심볼인데
또 선언됐다 해서 재선언됐다 하고 오류가 나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두 번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타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으로는 두 번 못하죠. 그렇습니다. 타입이 같아도 두 번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함수에 대한 선언을 이번엔 이 블럭 안쪽에 해볼까요? 그래서 선언 부분입니다. 함수의 선언도.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부분엔 함수의 선언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하면은 이 함수의 이름인 A가 변수의 이름인 A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이 A는 변수 A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입연산 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 당연히 변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 밖에 A겠지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사람은 알겠지만 컴파일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A가 무엇인지를 알 것인데, 그거는 선언을 통해서 하고, 선언은 이제 블럭 단위에서, 일단 블럭 안에서는 가장 최근에 가장 가까운 현재 블럭 또는 바로 위 블럭에서 선언한 식별자가 있으면 그 식별자에서 선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는 이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의 A이고, 함수에다 9를 대입하는 것은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를 호출하는 건 가능하죠. 호출은 이걸로 이 소괄호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호출하는 거는 컴파일이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선언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수 선언이고 하나는 이 함수 선언인데, 컴파일러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는 의외로 여러분도 좀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괄호가 있냐 없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언 부분 일단 타입 이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타입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변수든 함수든 타입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식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식별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초기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식별자가 나오고 바로 세미콜론에서 끝나면은 이거는 변수의 선언이다. 물론 초기화 부분이 있다면은 뭐 등호기호 있고 어떤 값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고 식별자가 나온 후에 소괄호 시작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나온 후에 소괄호 닫는 부분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함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타입 나오고 식별자 나오고 소괄호가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면 이거는 함수의 선언 부분이 된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함수의 선언의 A도 변수의 선언의 A랑 똑같이 식별자고, 식별자는 이 블럭 단위에서 다른 블럭 단위에서 이제 같은 이름이 나오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함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도 가려지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쓰냐면은 변수의 이름은 명사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를 가지면은 age 명사죠. 그래서 명사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함수는 어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출력하면은 print age 이런 식으로 동사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대소문자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네, 구글 스타일, 그래서 구글 회사원들이 하는 구글에서 쓰는 코딩 스타일은 언더바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하는 거는 대소문자로 구분하는 걸 쓰고,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약속된 방식대로 한다. 프로그래머들 예를 들어서 뭐 너랑 나랑 같이 프로그래밍 하자라고 하면은 그 둘 간에 서로 약속된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대로 프로그램 변수나 함수 이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더라도 이름이 겹치는 것은 안 좋다.
이름이 겹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이 경우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름이 다르니까 일단 안 겹쳐지겠죠? 그래서 안 겹쳐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선언 부분도 알아봤고요. 식별자도 알아봤고, 그리고 식별자가 인식되는 범위. 그래서 이 범위를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라고 하는데, 스코프라는 단어가 스코프, scope, 스코프, scope, scope, 스코프인데, scope, 네, 스코프 발음 이런데 콩글리시 스타일로 스코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범위라는 자체적으로 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스코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이란다. 식별자 A가 인식될 수 있는 스코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용어를.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지. A가 어디서 선언되지? 여기서 안 되었네요. 네, AG라고 해야겠네요. 네, AG가 인식될 수 있는 범위는 AG 선언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선언이 포함된 블록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AG라는 식별자가 인식될 수 있는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AG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스코프,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랑 변수의 이름이 인식될 수 있는 위치가 항상 동일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age라는 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고, 이 부분, 이 중간에서도, 그쵸? 블록 안에서도 이 age라는 변수는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지만은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이 되어서 이름을 가려버리면은 이 AG라는 식별자는 이 범위 안에서는 인식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이 블록 밖에 있는 변수인 AG가 죽은 건 아니죠. 살아있죠.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 AG라는 변수 안에 값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고, 값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용 가능하지만은 식별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 변수에 읽고 쓰고를 할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식별자에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즉 읽고 쓰고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할 시간. 타입 나오고 식별자 나오고 소괄호 나면 이거는 함수의 선언이고, 소괄호가 안 나오고 세미콜론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변수의 선언이고, 식별자는 키보드 언더바랑 영어 대소문자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식별자의 맨 첫 번째로 숫자는 나올 수 없다 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언은 블럭 내에서 그 선언이 유효하다. 즉 선언으로 한 식별자를 인식할 수 있다. 블럭 내에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블럭에서 같은 식별자로 또 선언이 된 경우, 즉 이 한 블럭 밖에서 선언한 식별자를 가려버리도록 같은 이름의 식별자로 선언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바깥 블럭의 식별자가 가려져서 바깥 블럭의 식별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프로그래머가 바깥에 있는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이든 함수의 이름이든 상관없이 이름이 같아지면은 가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반복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